안녕하세요, 나쁜입니다. 오늘은 일본 기업은 왜 한국인을 채용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고 취업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지 채용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드물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채용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으로 현지 채용 담당자로 출장을 가는 일인데요.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한 만큼 그 시작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만약 한국의 현지 채용 담당자라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할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주제가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입니다. 취업시장도 똑같죠. 나라는 인재를 취업시장에 내놓을 때는 나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해외 취업시장이라면 더 그렇죠. 그럼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제가 취업 활동을 할 때 한국으로 현지 채용을 하러 왔던 기업의 실제 모집 요약을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앞으로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시야를 가진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과 문화적 거리도 가깝고 조직 문화도 비슷해서 일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 생활로 다져진 정신력과 끈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모집 요약을 어떻게 느끼실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조금 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채용 이유를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단순한 인원 부족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단순히 일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근무 환경이나 질을 논하기 전에 구직이 많은지 구인이 많은지부터를 논하자면 일본은 압도적으로 구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다뤘던 프리터의 증가 때문에 정사원의 확보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업에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서비스업에서는 꽤 예전부터 외국인을 알바생으로 고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사원의 고용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어 실력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비자 취득 조건은 있는데 그냥 일본어 학교 졸업생들을 정선으로 고용한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관리 업무는 맡길 수가 없고 결국 단순 반복 작업만 부탁하게 되는 외국인 정사원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원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브랜드에도 제법 있는데요. 그런데 부탁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는 사원들이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원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자면 이런 채용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그럼 꼭 한국인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채용 단가인데요. 채용 단가란 한 명의 스태프를 채용하기 위한 수고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본의 구인난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평균 채용 단가가 9만 엔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예요. 사원의 채용 단가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속한 브랜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한 명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3만 엔, 사원을 소개했을 경우엔 10만 엔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요식업 체인이라면 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채용 단가를 지불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인원을 고용하기보다는 가까운 외국에 가서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사원들을 데려오는 게 훨씬 이득이란 소리입니다. 편도 비행기 값에 숙박비까지 전부 제공해도 이쪽이 더 쌉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가장 채용 단가가 싸면서도 가장 높은 개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죠. 저는 적어도 일을 할 때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의 편을 들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 기업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외국인을 사원으로서 채용한다면 저는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같습니다. 어학 능력이나 기본 컴퓨터 스킬이 가장 잘 갖추어진 사원들이에요.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비유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인 인재들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가성비가 좋은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학 능력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모집 요강에 글로벌 인재라는 말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뭔가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일본 기업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건 전혀 장점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영어를 잘한다면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토익 점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원활한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토익 800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토익 80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물론 토익 시험이 근본적인 영어 실력보다는 스킬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토익 점수만으로 영어 실력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토익 점수가 700점에서 800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일본의 신입사원들이 그 정도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인이라서 영어를 못한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의 평균 영어 실력이 떨어진 건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리 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지적받기도 하는데 애초에 일본이 워낙에 현지화를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굳이 열심히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일본에 영화나 게임이 들어올 때면 무조건 풀더빙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배가 안 고프니까 밥을 찾아 먹을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영어나 다른 외국어 실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원색적으로 조롱하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돌아올 기회가 좀 더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건설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 영어 그렇게까지 잘 못하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평균 이상이십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잘하면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실 걸 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욕입니다. 모집 요강에 아주 당당하게 써놓은 것처럼 일본 기업은 한국인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개의 일본어 단어를 소개해 볼게요. 헤이와 보케, 아그레시브. 우선 헤이와 보케는 일본 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평화에 찌든 나머지 위기감도 없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니혼와 헤이와 보케 시대로나 이렇게 씁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목표나 야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비판할 때 자주 씁니다. 전후의 힘든 시기와 일본의 말 그대로 야망과 의욕이 넘쳐났던 버블 시기, 최고 호황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정서원이 되지 않고 프리터로 만족하고 책임자의 직책을 한사코 거부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헤이와 보케라는 표현의 정반대점에 아그레시브라는 카타카나 영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그레시브는 영단어로 공격적인, 성급한 같은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어이지만 이게 일본에서 카타카나로 표기되었을 때는 진취적인, 의욕적인 등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변모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본 기업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설명회 담당자가 아그레시브, 한 자세로 도전하는, 아그레시브, 한 인재를 원하는 그런 표현을 상당히 자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의욕적인 신입사원을 원하는 거야 어느 회사나 다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일본 사회에서 이 공격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이런 표현이 쓰이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낄게요. 어쨌든 채용 이유에서 굳이 한국의 징병제를 언급할 정도로 한국인 사원들에게는 강하고 의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길을 놔두고 해외 취업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의욕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싸고 영어를 잘하고 의욕적이라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말 참고만 해주세요. 목표나 꿈은 늘 조금씩 변해가기 마련이고 요즘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세상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현지 채용을 하러 가는 건 정말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취업 설명회를 열어서 취준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 정말 부쩍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융 문맹이란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도 출장을 한 달 정도 갈 것 같은데 이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만들 영상도 정말 많이 쌓여 있어서 열심히 시간 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